안녕하세요. 전우희 기록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군 역사에서 딱 25년 동안만 존재했다가 사라진 전설적인 병역 형태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바로 방위병입니다. 현역 막사에서 선임한테 치이고 면회도 못 가고 3년 가까이 영내 생활을 하는 현역들 옆에서 이 사람들은 아침에 밥 먹고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서 자고 심지어 옆 부대 현역들한테 욕까지 먹으면서도 빙긋빙긋 웃었다는 겁니다. 왜 웃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오래된 군 이야기, 진짜 역사 계속 올라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위 방위병이 도대체 뭔데? 탄생 배경부터 알아야 한다. 1969년 대한민국은 묘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20여 년이 흐르면서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징집 연령에 접어든 겁니다. 당시 한 해 출생 인구가 무려 9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지금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인 걸 감안하면 3배 가까운 숫자입니다. 군은 현역으로 다 받으려 해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병역을 면제해주면 국민개병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온 묘안이 바로 방위소집제도입니다. 1969년 4월 병역법의 근거를 만들어 방위병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처음에는 내무부 주관으로 예비군 중대, 경찰관서, 병무행정보조 등에 배치했다가 1971년 7월에 국방부로 관리권이 넘어오면서 군부대에도 방위병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약하면 현역병을 다 채우고도 남는 병역 자원을 버리지 않고 향토방위라는 이름 아래 지역에서 활용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보조 인력에서 시작해서 나중엔 현역 대체 전력으로까지 격상됩니다. 해안 경계, 주요 시설 경비, 기동 타격대 임무까지 맡게 된 겁니다. 훈련도 현역과 똑같이 받았고 군복의 계급장도 달았으며 군형법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1973년 2월부터 군형법이 방위병에도 전면 적용된 거죠. 다만 딱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퇴근 후엔 집으로 간다는 것. 6.2 현역이 뒤집어진 이유, 복무 기간의 충격적인 차이. 자, 이제 현역들이 왜 그렇게 속이 뒤집혔는지 알아봅시다. 1970~80년대 현역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2년 6개월에서 3년이었습니다. 1968년에 김신조 무장공비 청와대 침투 사건과 베트남전 파병 확대를 계기로 복무기간이 3개월이 늘어나서 육군과 해병대가 3년, 해군 3년 2개월, 공군 3년 3개월이 됐습니다. 그 3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전방 GOP에서 혹한기도 견디고 여름 폭염 속에 완전 군장 훈련하고 월급은 1980년 병장 기준으로 고작 3,900원이었습니다. 당시 라면 한 봉지가 100원이었으니 라면 39개 값이 한 달 월급이었던 겁니다. 반면 방위병은요, 1년 6개월, 1986년 이전에는 1년 2개월, 초창기 1970년대에는 사실상 1년 수준이었습니다. 거기다 교련을 2년 이수한 대학생이 방위병이 되면 21일 추가 단축까지 받았습니다. 현역병 중에 교련 이수자는 최대 90일 단축 혜택을 받아 2년 3개월로 줄었는데 방위병은 교련 이수하면 1년 6개월에서 21일이 빠지니 사실상 1년 5개월 남짓이었습니다. 현역 2년 3개월 vs 방위병 1년 5개월, 거의 10개월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숫자 차이가 아닙니다. 현역은 그 10개월을 영내에서 보냅니다. 가족 얼굴 보려면 면회 날을 기다려야 하고 바깥 음식은 면회 때나 맛볼 수 있었습니다. 방위병은 매일 저녁 어머니 밥 먹고 잡니다. 현역들이 속이 탔던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5위 현역도 못 버티는 기수 서열, 방위병 내부 군기의 실체. 그렇다고 방위병이 마냥 편했느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방위병 내부에도 기수 서열과 군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엄했습니다. 방위병은 한 달 간격으로 훈련소를 거쳐 자대에 배치됐는데 방위병 기수 역시 서열의 중요성이 철저했습니다. 같은 동네 친구여도 방위병 기수 선임 앞에서는 바짝 엎드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기수라 해도 군번 앞자리가
누가 빠른지에 따라 서열이 갈렸습니다. 나중에 동창회에서 만나서 술 한잔 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유독 한 친구한테만 깍듯이 구는 사람이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방위 기수 선임이야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는 일화가 넘칩니다. 이 방위 기수 문화는 수십 년이 흘러도 술자리에서 살아 있었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특히 해병 방위 기수는 그 위력이 전설처럼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은 영내 생활도 했고 훈련 강도가 높은 특정 사단에서는 방위병 중에서도 분대장 요원을 선발해 분대장 교육을 파견했으며 이 경우 최종 계급이 병장까지 올라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방위병을 놀러다닌 사람들로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4위 조또방이라는 전설의 별명, 현역들이 배 아팠던 진짜 이유. 이쯤에서 방위병의 가장 유명한 별명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또방위 혹은 KGB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별명에는 두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1970년대 어느 방위병이 근무를 마치고 부대 정문을 나서는데 밖에 예쁜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방위병을 보며 뒤에서 현역병들이 배알이 꼴리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새끼 방위가 깔치는 삼삼한 거 차고 다니네. 그 말을 들은 여자친구가 확 돌아서더니 소리쳤습니다. 이 새끼들아, 엑스도 방위냐? 그때부터 방위병에게 조또방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 청량리 일대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아가씨들이 현역 군인이 지나가면 오빠 놀다 가요 하고 불렀는데 방위병이 지나가자 아무도 관심을 안 줬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한 방위병이 야 엑스도 방위냐 라고 화를 냈다는 버전이죠. 어느 쪽이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두 이야기 모두 방위병을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와 현역과의 묘한 신경전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현역들은 방위병을 무시했지만 동시에 배가 아팠습니다. 방위병 본인들은 욕을 먹으면서도 웃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가니까요. 3위 방위병도 군복 입고 군형법 적용받는 군인이었다. 이쯤 되면 방위병은 그냥 민간인 아니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위병은 명백한 군인 신분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배치될 때 주특기도 받았고 대부분 백주특기, 즉 소총수로 배치됐습니다. 현역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의 훈련을 소화했고 무기 다루는 법, 전투 훈련, 야전 훈련까지 함께 했습니다. 1973년 2월부터는 군형법이 전면 적용됐습니다. 다시 말해 방위병이 복무 중에 문제를 일으키면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무단 이탈하면 탈영, 상관에게 대들면 항명이 적용됐습니다. 집에서 잔다고 민간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계급 체계도 엄연히 있었습니다. 복무 기간에 따라 최종 계급이 달랐는데 6개월 복무자는 보충역 1등병, 1년 6개월 복무자는 보충역 상등병으로 소집 해제됐습니다. 분대장 요원으로 선발되어 추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병장으로 제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역에 비해 복무 기간이 짧은 건 사실이지만 복무하는 그 기간만큼은 현역과 같은 군인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2위 방위병이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 사회 경력이 쌓였다.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방위병들이 현역들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웃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일찍 집에 간다는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19만 7080년대 대한민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본격화되던 때였고 취업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역은 3년 가까이 사회와 완전히 단절됩니다. 제대하고 나오면 자신보다 1년, 2년 어린 후배들이 이미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방위병은 달랐습니다. 군복을 입고 출퇴근하면서도 배치된 곳이 동사무소나 경찰서, 예비군, 중대, 병무청 같은 민간 행정기관이었습니다. 덕분에 자연스럽게 행정 업무를 익히고 지역 유지들과 안면을 트고 사회 인맥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엔 인맥과 연줄이 취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던 시대였습니다.
관공서에서 1년 넘게 얼굴을 트고 일한 경험은 그 자체로 취업 스펙이자 사회적 자산이었습니다. 현역이 GOP 철조망 앞에서 밤을 지새울 때 방위병은 면사무소 서류 정리를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배웠습니다. 제대 후 출발선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역이 사회로 다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 방위병 출신은 이미 1년 넘게 사회생활을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욕을 먹어도 웃을 수 있었던 이유, 이게 가장 컸습니다. 1위 전투력 30% 낙인과 끝내 사라진 제도, 방위병의 명과암. 방위병 제도는 결국 1994년 12월 31일부로 완전히 폐지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국가기록원 공식 기록에 따르면 방위병 제도는 1990년대에 이르러 출퇴근, 근무와 짧은 복무기간 등으로 인해 전투력이 현역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 30%짜리 전투력을 가진 방위병이 당시 상비군의 27%, 예비군의 37%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우리 군 전력의 상당 부분이 전투력 미달 인원으로 채워져 있었던 셈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위병은 기본적으로 자기 지역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서울 같은 대도시는 방위병 자원이 넘쳐나는데 해안 지역이나 도서, 지방에는 방위병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불균형이 생겼습니다. 거기다 건강한 현역 입영 대상자도 특정 지역 거주라는 이유만으로 방위병으로 전환되는 경우까지 생겨 병역 형평성 논란이 계속 불거졌습니다. 결국 1992년 7월부터 단계적 폐지가 시작돼 1994년 말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군부대 방위병은 현역화됐고 경찰 방위병은 전투경찰로 전환됐으며 이후 공익근무요원 제도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도가 폐지됐다고 해서 방위병들의 복무가 폄하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 역시 군인 신분으로 군형법 아래에서 훈련을 받으며 주어진 자리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집에서 잔 것뿐이지 나라를 위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애국자들이었습니다. 현역들이 욕을 했던 건 어쩌면 배가 아팠기 때문이고 방위병들이 웃었던 건 그 억울함과 서러움을 딛고 자신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딱 25년 동안 존재했던 방위병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매일 아침 군복을 입고 출근해서 저녁엔 집에서 잠을 자면서 현역들한테 온갖 소리를 들어도 끝끝내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 방위병들, 그 시절을 직접 겪으셨거나 주변에 방위병 출신이 계신 분들, 댓글로 그 시절 이야기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의 가장 소중한 역사입니다. 전우의 기록은 여러분의 그 기억들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